율성그룹의 새로운 심장이 될 초고층 빌딩 YS타워의 로비는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바닥을 뒤덮은 최고급 대리석은 거울처럼 천장에 거대한 샹들리에와 그곳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췄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고 배치된 이 공간의 유일한 주인 강태준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왕국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조용한 로비에 낮게 울려 퍼졌고 그가 지나갈 때마다 임원들과 직원들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경의를 표했다. 그의 회색 정장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다부진 체격을 감싸고 있었고 굳게 닫힌 입술과 날카로운 턱선은 그의 냉정하고 단호한 성격을 그대로 드러냈다. 강태준에게 세상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었고 감정은 불필요한 사치에 불과했다. 그는 오직 성공과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했고 그 과정에서 짓밟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의 관심도 없었다. 6개월 전 자신의 아내였던 여자에게 돈다발을 던지며 이혼을 요구했을 때처럼 말이다. 그에게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인생에 낀 하나의 오점일 뿐이었다. 그는 최종 점검을 위해 로비를 가로질러 중앙 엘리베이터 홀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YS타워를 통해 율성그룹을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올려놓을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그의 예리한 눈에 거슬리는 무언가가 들어왔다. 로비 한쪽 구석 거대한 기둥 뒤에서 청소용 카트를 밀고 있는 한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시찰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직원은 없었다. 그런데 감히 누가 이 완벽한 공간에 청소 카트 따위를 끌고 나와 분위기를 망치는 것인가? 강태준은 곁에 있던 김 비서에게 턱짓으로 그쪽을 가리켰다. 저게 뭐지? 당장 치우라고 해.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김 비서는 즉시 그쪽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강태준은 무슨 생각에선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런 사소한 규율조차 지키지 못하는 직원의 얼굴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위압적인 기세로 여자에게 다가갔다. 여자는 허리를 숙여 바닥에 얼룩을 닦고 있었다. 수수한 회색 유니폼과 머리를 감싼 수건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강태준은 그녀의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의 그림자가 여자의 몸을 완전히 뒤덮었다. 인기척을 느낀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강태준의 세상이 멈췄다. 그의 얼음장 같던 표정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수건 아래로 드러난 얼굴, 그것은 지난 6개월간 애써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던 바로 그의 전 부인 민서윤의 얼굴이었다. 민서윤이었다. 그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고 여기며 경멸했던 여자. 자신의 명성에 흠집을 냈다고 믿으며 가차없이 내쳤던 여자. 그런 그녀가 지금 자신의 발밑에서 가장 미천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역시 그랬다.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닐 줄 알았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을 줄 알았다. 그는 모멸감과 기묘한 승리감을 동시에 느끼며 입을 열려 했다. 네가 왜 여기... 하지만 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옆에 세워져 있던 작은 유모차로 향했기 때문이다. 유모차 안에는 작은 아기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청소부가 아이를 데리고 일하는 대담함에 화가 치밀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의 눈은 아기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짙은 눈썹, 오뚝한 콧날,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까지. 그것은 마치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축소해 놓은 것만 같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한 충격이 그를 덮쳤다. 강태준은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있을 수 없는
없는 일이었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몰랐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이 아이는 누구란 말인가?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빼다 박은 이 아이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혼란과 분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의 내면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의 기억은 순식간에 6개월 전 그 지옥 같았던 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변호사 사무실의 차가운 공기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 그리고 그 앞에 앉아있던 민서윤의 창백한 얼굴. 그는 오수진이 건네준 사진들을 떠올렸다. 민서윤이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 그것이 조작된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배신감에 눈이 먼 그는 그녀의 어떤 해명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저 돈다발을 그녀의 얼굴에 던지며 소리쳤을 뿐이다. 이게 네가 원하던 거잖아. 이거 받고 내 인생에서 당장 꺼져. 그때 민서윤의 표정은 어땠더라?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부서질 듯한 눈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경멸이었을까? 아니면 체념이었을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침묵을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끝났다고 생각했다. 완벽하게 그녀를 자신의 인생에서 도려냈다고 믿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모든 것이 그의 착각이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온 강태주는 숨을 헐떡였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주변의 임원들과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평소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던 회장님의 이례적인 모습에 모두가 당황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태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자신을 무표정하게 올려다보는 민서윤과 자신을 쏙 빼닮은 채 잠들어 있는 아기의 얼굴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기를 가리켰다. 이 아이. 대체 이 아이는 누구야? 그의 외침은 분노에 찬 절규와도 같았다. 고요했던 로비 전체가 그의 목소리로 인해 얼어붙었다. 모두의 시선이 초라한 청소부 복장을 한 민서윤과 그녀 옆의 아기에게로 쏠렸다. 수많은 시선과 압박 속에서도 민서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잠든 아기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유모차의 손잡이를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6개월 전 그날처럼 여전히 깊고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강태준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다.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한 그 태도는 강태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그가 한때 사랑했고 또 그만큼 증오했던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숨긴 채 자신의 제국 가장 밑바닥에서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이 기만적인 상황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농락처럼 느껴졌다. 그는 다시 한번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거대하고 단단했던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태준의 절규가 만들어낸 얼음장 같은 정적을 가른 것은 유모차 바퀴가 대리석 바닥을 구르는 작은 소리뿐이었다. 민서윤은 그 어떤 동요도 없이 자신에게 쏠리는 수백 개의 눈동자를 투명한 벽처럼 무시하며 돌아섰다. 그녀의 등은 고닫고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처럼 그녀의 주변만이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녀는 충격과 분노로 굳어버린 강태준의 곁을 말없이 지나쳤다. 한때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는 이제 그녀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조차 되지 못했다. 로비를 벗어나 거대한 유리문을 통과하자 차가운 도시의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YS타워의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와 아들을 집어삼킬 듯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규칙적이었다. 값비싼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 대로변에서 초라한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지독히도 이질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조금의 위축됨도 없었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품 안의 아들 민준의 평온뿐이었다. 오래된 버스를 타고 몇 번의 정거장을 지나 그녀는 낡은 아파트 단지 앞에 내렸다. 금방이라도 페인트가 벗겨질 듯한 복도를 지나 현관문을 열자 작지만 아늑한 온기가 그녀를 맞았다. 집 안은 비록 좁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햇살이 잘 들어와 따스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잠든 민준을 안아 작은 침대에 눕혔다. 아들의 고른 숨소리를 듣고 나서야 그녀는 비로소 길게 참아왔던 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피로가 몰려왔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잠든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아들의 작은 얼굴에는 강태준의 모습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매일 이 얼굴을 보면서 그를 떠올렸고 또 매일 그를 잊으려 노력했다. 그녀의 기억은 다시 6개월 전 그날의 잔인했던 오후로 향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주한 강태준의 얼굴은 사랑했던 남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차가운 경멸과 배신감으로 가득 찬 낯선 괴물일 뿐이었다. 그가 던진 돈다발이 테이블 위로 쏟아지고 몇 장은 바닥으로 흩날렸다. 그 종이들이 마치 그녀의 자존심 조각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가 외도를 했다고 믿었다. 오수진이 건넨 조작된 사진 몇 장에 그들의 사랑과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해명하려 했지만 그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의 귀는 굳게 닫혀 있었고 그의 눈은 오직 분노만을 담고 있었다. 그 순간 민서윤은 깨달았다. 이 남자에게 자신은 그저 완벽한 인생을 장식하는 하나의 트로피였을 뿐 진정한 반려자는 아니었다는 것을. 그의 믿음은 너무나도 얕고 가벼워서 악의적인 거짓말 몇 마디에 쉽게 부서져 버렸다. 더욱 잔인했던 것은 그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는 동안 자신의 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불과 며칠 전이었다. 처음에는 절망감에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뱃속의 작은 생명의 온기를 느끼는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이런 남자에게 아이의 존재를 알릴 수는 없었다. 아이를 뺏으려 할지도 모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며 불행하게 만들 것이 뻔했다. 그래서 그녀는 침묵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에 대한 그 어떤 힌트도 주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아들을 위한 첫 번째 선택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아내가 아닌 민준의 엄마로서 홀로 서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율성그룹의 청소부로 들어온 것은 결코 돈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학에서 건축 설계와 데이터 분석을 전공한 재원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다른 좋은 직장을 구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열어 낡은 서류 뭉치와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중년 남자가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한때는 촉망받는 건축가였던 민형우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작은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며 자신만의 철학으로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10년 전 태양그룹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모든 것을 잃었다. 태양그룹은 교묘한 계약 조항을 이용해 아버지의 설계 기술과 아이디어를 모두 빼앗아갔고 결국 부도를 맞게 만들었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 아직도 병상에 누워 계신다. 그리고 얼마 전 민서윤은 우연히 율성그룹과 태양그룹이 거대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는 강태준과 태양그룹의 딸 오수진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오수진이 강태준에게 접근한 것은 단순한 연애 감정이 아닐 것이라고. 10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율성그룹을 이용해 더 큰 이익을 챙기려는 속셈일 것이 분명했다. 그녀가 청소부가 되어 YS타워에 들어온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자리. 그녀는 그들의 계획에 대한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오수진의 탐욕스러운 계획을 막아야 했다. 그것이 자신과 아들 민준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강태준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미련도 없었다. 다만 그가 더 이상 오수진에게 속아 이용당하는 것을 막고 싶었을 뿐이다. 그것이 아들 민준의 아버지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다. 오늘 강태준과 마주친 것은 계획에 없던 돌발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물러설 수 없었다. 오히려 그의 등장은 모든 것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다시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았다.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원망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민서윤이라는 이름의 한 여자가 아니라 아들을 지키려는 어미 사자였다. 민서윤이 사라진 로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강태준은 마치 거대한 동상처럼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의 주먹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하얗게 쥐어져 있었고 턱 근육은 경련하듯 미세하게 떨렸다. 방금 전까지 자신감과 위엄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은 이제 텅 비어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임원들과 직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 눈치만 살피며 숨을 죽였다. 감히 누구도 얼음장처럼 얼어붙은 회장에게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김 비서였다. 그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태준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회장님, 일단 집무실로 올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에 태준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이 너무도 공허해서 김 비서는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지난 10년간 그를 보좌해왔지만 이토록 무너진 듯한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비상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은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위태로워 보였다. 최상층에 위치한 그의 집무실은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둔 왕의 성체와도 같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정형은 그의 성공과 권력을 상징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위안을 주지 못했다. 그는 소파에 몸을 던지듯 주저앉아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숨이 막혔다.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은 듯한 아기의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옆에서 자신을 무표정하게 올려다보던 민서윤의 눈빛도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였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녀가 임신 사실을 숨겼다고 왜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아니면 정말 다른 남자의 아이인데 우연히 나를 닮은 것뿐인가 수많은 질문들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필사적으로 부정하려 애썼다.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닐 것이다. 민서윤은 그런 식으로 나를 기만하고 조종하려 드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것이 그의 무너진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기의 얼굴은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자신의 어린 시절 앨범에서 보았던 사진 속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그는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 쥐었다.
정말 만약에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면, 그렇다면 그는 지난 6개월간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사랑했던 아내를 의심하고 모욕하고 자신의 핏줄을 임신한 여자에게 돈을 던지며 내쫓은 쓰레기가 되는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김 비서를 호출했다. 잠시 후 들어온 김 비서는 그의 엉망인 모습을 보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조용히 서 있었다. 김 비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일이야. 태준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민서윤, 그 여자의 지난 6개월간의 모든 행적을 알아봐. 어디서 살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지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가장 중요한 말을 꺼내기가 지독히도 힘들었다. 그 아이에 대해서도 알아봐. 출생 기록 모든 것을.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회장님 혹시 친자 확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직접적인 단어에 태준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는 차마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다. 그저 타는 듯한 눈으로 김 비서를 노려볼 뿐이었다. 그것이 긍정의 의미라는 것을 김 비서는 곧바로 알아차렸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조용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김 비서가 나가고 사무실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다. 태준은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다리는 것뿐이라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다. 그때 집무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리고 우아한 자태의 여인이 들어섰다. 태양그룹의 오수진 이사였다. 그녀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완벽하게 세팅된 미소를 띤 채 태준에게 다가왔다. 태준 씨, 무슨 일 있었어요? YS 타워 로비에서 소란이 있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눈에는 날카로운 호기심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의 곁에 앉았다. 태준은 그녀의 등장에 미간을 찌푸렸다. 지금은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는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중요한 사업 파트너였다. 그는 억지로 표정을 관리하며 말했다. 별일 아니었어. 그냥 작은 해프닝이었을 뿐. 하지만 오수진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의 팔에 부드럽게 손을 얹으며 말했다. 태준 씨답지 않네요. 혹시 그 여자 민서윤 씨와 관련된 일이에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청소부 일을 하고 있다던데 정말인가요? 쯔쯔쯔. 그렇게까지 비참해지다니. 혹시 돈이라도 달라고 찾아온 건가요? 그녀의 말에는 민서윤을 향한 경멸과 동정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과거의 태준이었다면 그녀의 말에 동조하며 민서윤을 비웃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아기의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그녀의 모든 말이 의심스럽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오수진의 손을 은근히 밀어내며 물었다. 당신은 민서윤이 그럴 여자라고 생각해? 그의 질문에 오수진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녀는 곧바로 미소를 되찾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태준 씨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 여자잖아요.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부류의 사람이죠. 바로 그 순간이었다. 태준은 오수진의 완벽한 미소 뒤에 숨겨진 아주 미세한 불안감을 포착했다. 예전에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가 민서윤의 불륜 증거라며 그녀가 건네준 사진들을 떠올렸다. 그때는 배신감에 눈이 멀어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사진들은 너무나도 자규적이었다. 그는 오수진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보고 있었지만 태준은 그녀의 눈빛에서 차가운 계산을 읽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거대한 사기극의 주인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을 품게 되었다. 오수진은 태준의 침묵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는 그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다.
태준 씨 그런 여자 때문에 마음 쓸 필요 없어요. 곧 우리 두 사람의 결혼 발표도 해야 하고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의 부드러운 감촉이 지금의 태준에게는 마치 뱀이 몸을 감는 것처럼 불쾌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오늘은 피곤해서 이만 쉬어야겠어. 다음에 얘기하지. 그의 단호한 거절에 오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녀는 곧 표정을 바꾸고 순순히 물러났다. 알겠어요, 태준 씨. 푹 쉬어요. 그녀가 집무실을 나간 후 태준은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다. 도시의 불빛들이 아득하게 보였다. 한쪽에서는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었던 전 부인과 자신을 닮은 아이의 모습이,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을 위하는 척하며 교묘한 거짓말을 속삭이는 약혼녀의 모습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견고했던 그의 세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오직 김 비서가 가져올 진실만이 이 지독한 혼란을 끝내줄 수 있을 터였다. 강태준과의 정면 충돌이 있었던 다음 날 민서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YS타워로 출근했다. 그녀의 등장은 건물 전체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어제까지만 해도 존재감조차 없던 청소부는 이제 모든 직원의 관심과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멀리서 그녀를 훔쳐보며 수군거렸고 그녀가 지나갈 때면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회장님의 아이를 낳은 여자, 그러나 지금은 청소부로 일하는 비운의 여주인공. 그녀를 둘러싼 소문은 이미 사리부터 거대한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민서윤은 그 어떤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이 상황을 역이용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동정하고 신기해하고 혹은 두려워하며 의식적으로 피했다. 덕분에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건물 구석구석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초라한 유니폼은 이제 그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는 완벽한 보호색이 되어주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태양그룹과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핵심 임원 중 한 명인 박상무의 사무실이었다. 박상무는 오수진의 아버지인 오 회장의 신복으로 태양그룹에서 파견된 인물이었다. 그는 오만하고 허술했으며 보안에 대한 개념도 희박했다. 민서윤은 지난 몇 주간 그의 동선을 면밀히 파악해왔다. 그는 매일 정오에 1시간 동안 점심 식사를 했고 오후 3시에는 의뢰 건물 내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했다. 특히 중요한 회의나 보고 직후에는 습관적으로 다량의 문서를 파쇄기에 넣어 처리하곤 했다. 그녀가 노리는 것은 바로 그 파쇄된 문서 조각들이었다. 그날 오후 민서윤은 일부러 박상무의 사무실이 있는 층의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녀의 귀는 온통 그의 사무실 안의 동태에 쏠려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실 문이 열리고 박상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밖으로 나왔다. 그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다. 아마도 오수진의 호출을 받은 듯했다. 그는 다급하게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며 비서에게 자신의 일정을 취소하라고 소리쳤다. 바로 지금이었다. 그는 늘 그랬듯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이라 생각하고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다. 민서윤의 심장이 가늘게 떨렸지만 그녀의 손은 침착했다. 그녀는 청소 카트에서 미리 준비해둔 쓰레기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는 마치 복도에 떨어진 물기를 닦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박상무의 사무실 문으로 다가갔다. 주변을 빠르게 살핀 그녀는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는 소리 없이 문 손잡이를 돌렸다. 문은 부드럽게 열렸다. 그녀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5분 남짓이었다. 사무실 안은 고급 향수 냄새와 종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책상 옆에 놓인 문서 파쇄기로 향했다. 파쇄기 안의 봉투는 예상대로 묵직했다.
그녀는 신속하게 그 봉투를 꺼내 자신이 가져온 봉투와 바꿔치기 했다. 그녀가 가져온 봉투 안에는 미리 모아둔 일반 파지 조각들이 들어있었다. 무게와 부피를 거의 똑같이 맞추었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차이도 알 수 없을 터였다. 완벽한 바꿔치기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주변을 정돈하고는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아무도 그녀의 짧은 잠입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태연하게 복도 청소를 마친 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낡은 창고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작업 공간이었다. 그녀는 훔쳐온 문서 조각들을 넓은 판 위에 쏟아부었다. 잘게 잘린 종이 조각들은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보였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진작에 포기했을 작업이었지만 그녀는 달랐다. 건축 설계와 데이터 분석으로 단련된 그녀의 두뇌는 이 혼란스러운 조각들 속에서 일정한 패턴과 규칙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핀셋을 이용해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어 나갔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그녀의 등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갔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마침내 그녀는 의미 있는 단어와 숫자들의 조합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납품될 자재 목록과 단가표의 일부였다. 그런데 숫자들이 이상했다. 그녀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시세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까지 부풀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차익이 흘러 들어가는 곳으로 추정되는 한 유령 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블루파인 홀딩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율성그룹의 자금을 빼돌려 태양그룹의 비자금으로 흘러 들어가게 만드는 거대한 사기 계획의 명백한 증거였다. 그녀의 아버지가 당했던 수법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그들은 율성그룹을 숙주 삼아 단물을 빨아먹고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강태준에게 떠넘긴 채 빠져나갈 속셈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강태준은 오수진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민서윤은 부분적으로 복원된 문서를 조심스럽게 사진으로 찍었다.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했다. 하지만 거대한 음모의 실타래를 풀 첫 번째 매듭을 찾아낸 것만은 분명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단단해졌다. 이것은 더 이상 아버지의 명예회복이나 개인적인 복수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의 아들 민준의 아버지인 강태준이 모든 것을 잃고 범죄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싸움이기도 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홀로 거대한 악의 제국을 향한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그날 이후 강태준에게 시간은 지독히도 느리게 흘러갔다. 거대한 성체 같던 회장 집무실은 이제 그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다. 그는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흩어져 버렸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김 비서가 가져올 소식. 그것은 그의 세계를 그대로 유지시켜줄 동아줄이거나 혹은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칼날일 터였다. 그는 매일같이 살얼음판 위를 걷는 기분으로 하루를 버텨냈다. 오수진은 거의 매일같이 그를 찾아왔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애교 섞인 목소리로 결혼 준비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녀의 웃음과 달콤한 말들은 이제 태준의 귀에 거슬리는 소음처럼 들렸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볼 때마다 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 자신이 이 여자에게 완벽하게 속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의 자존심을 좀먹어 들어갔다. 그는 기계적으로 대답하고 차갑게 그녀를 밀어냈지만 아직은 어떤 것도 단정할 수 없었다. 사건이 있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 마침내 김 비서가 그의 집무실로 들어섰다. 평소와 달리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아닌 얇은 서류 봉투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을 만큼 굳어 있었다. 그 침묵이 태준의 심장을
더욱 강하게 옥죄었다. 태주는 마른 입술을 혀로 죽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많은 M&A와 전쟁 같은 협상을 겪으면서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두려움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김 비서는 말없이 태준의 책상으로 다가가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차분하지만 무게 있는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지난 일주일간 민서윤 씨의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집무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민서윤 씨는 6개월 전 이혼 직후 보증금을 털어 현재 거주 중인 낡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은 거의 없었으며 만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의심하시는 남성의 존재는 그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태주는 숨을 죽인 채 그의 말을 들었다. 남자가 없었다. 그렇다면 오수진이 보여준 사진들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김 비서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민서윤 씨는 2가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YS타워에서 청소 용역으로 밤에는 집에서 데이터 입력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계신 아버님의 병원비를 매달 보내고 있었고요. 그 말은 비수가 되어 태준의 가슴에 박혔다. 그가 돈다발을 던지며 경멸했던 여자는 그의 아이를 뱃속에 품은 채 홀로 고된 삶을 버텨내고 있었던 것이다. 김 비서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가장 결정적인 보고를 이어갔다. 그는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아이의 출생증명서 사본이었다. 아이의 이름은 강민준, 5개월 전 태어났습니다. 모친은 민서윤. 그리고 김 비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태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부친의 이름은 강태준 회장님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준. 그녀는 아이에게 그의 성을 붙여주었다. 그것은 원망도 복수도 아니었다. 그저 세상의 진실을 조용히 새겨놓은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태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증거들이 단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애써 책상 위에 놓인 마지막 서류 봉투를 외면하려 했다. 하지만 김 비서는 그에게 도망칠 여지를 주지 않았다.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태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마치 사형 선고문을 받아드는 사형수처럼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다.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종이 한 장. 그 위에는 그의 운명을 결정지을 몇 줄의 글자들이 인쇄되어 있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글자들을 읽어 내려갔다. 수많은 전문 용어들 사이로 그의 시선은 마지막 한 문장에 고정되었다. 침부 확률 99.9%.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거대한 이명만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의 견고했던 세계, 그가 쌓아 올린 모든 확신과 오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앞으로 지난날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차갑게 식은 눈으로 자신을 보던 민서윤의 얼굴, 그녀의 얼굴에 던져졌던 돈다발, 내 인생에서 당장 꺼져 라고 외치던 자신의 추악한 목소리.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한 여자의 인생을, 그리고 자신의 아이가 태어날 기회마저도 자신의 손으로 무참히 짓밟아버린 것이다. 후회라는 감정이 거대한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자책감이 그의 심장을 쥐어짰다. 강태준은 책상 위로 쓰러지듯 엎드렸다. 그의 두 손이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강철 같던 남자의 어깨가 가냘프게 떨리고 있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우는 것조차 사치라고 느껴질 만큼 그의 죄는 무겁고 깊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 그리고 아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자신의 오만과 어리석음으로 내팽개친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는 인간이었다. 김비서는 그저 말없이 서서 무너져 내린 주군의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지금 그에게는 들리지 않을 터였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강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은 깊은 절망감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더 이상 오만하고 냉정했던 CEO 강태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자리에는 지독한 후회와 자기 혐오에 빠진 한 남자만이 남아 있었다. 그가 텅 빈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그 한마디는 그의 인생 전체를 향한 참회와도 같았다. 지옥 같던 하룻밤이 지났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이전의 강태준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서 절망과 자기 혐오의 그림자는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과 오수진을 향한 차가운 분노와 모든 것을 바로잡고야 말겠다는 섬뜩할 정도의 결의가 서려 있었다. 회사에 나타난 그의 모습에 모든 임직원은 숨을 죽였다. 평소의 냉정함과는 차원이 다른 칼날 같은 예리함과 위험한 기운이 그의 전신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자신의 적이 누구이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김비서를 불렀다. 6개월 전 오수진 이사가 내게 건넸던 자료들 전부 가져와. 사진 서류 뭐든 하나도 빠짐없이. 김비서는 즉시 금괴에 보관되어 있던 파일을 가져왔다. 태주는 증오스러운 기억이 담긴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민서윤이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다. 과거 배신감에 눈이 멀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다. 사진 속 서윤의 미소는 어색했고 남자의 손길은 부자연스러웠다. 교묘하게 편집된 각도와 의도적으로 잘려나간 배경. 모든 것이 조작의 흔적을 비명처럼 외치고 있었다. 이 남자 당장 신원 파악해.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김비서의 유능한 팀이 움직이자 남자의 신원은 몇 시간도 차이 되지 않아 밝혀졌다. 그는 민서윤의 먼 친척 동생으로 대학 졸업 후 유학을 가기 전 잠시 서울에 머물며 그녀의 도움을 받았던 학생이었다. 사진이 찍혔던 날은 서윤이 그의 유학 준비를 축하하며 함께 식사를 했던 날이었다. 너무나도 명백한 진실 앞에서 태주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치를 떨어야 했다. 그는 이런 조잡한 연극에 속아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내친 것이다. 분노는 그를 행동하게 만들었다. 그는 오수진이 주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모든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성장과 성공의 발판으로만 보였던 프로젝트 계획서가 이제는 의심스러운 구멍들로 가득한 범죄 계획서로 보였다. 특히 태양그룹의 자회사들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자재 계약서들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태양그룹과 관련된 모든 하청업체, 특히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들을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다. 그의 날카로운 사업가적 감각은 이제 비리의 흔적을 추적하는 사냥개의 후각처럼 작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만나야만 했다. 사죄해야만 했다. 그는 그날 오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차를 몰아 민서윤이 사는 낡은 아파트로 향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그의 차는 허름한 동네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게 서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아파트 입구에 섰다. 이곳에 자신의 아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어떤 자격으로 그들을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초조하게 그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서 유모차를 밀며 걸어오는 민서윤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내려앉았다. 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등장을 본 서윤의 얼굴에는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은 피로감만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그를 무시한 채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려 했다. 태주는 다급하게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서윤아, 제발 잠시만 얘기 좀 해. 그의 목소리는 그답지 않게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다. 서윤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 눈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태주는 심장이 베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미안해. 내가 모든 걸 잘못했어. 용서해달라는 말 할 자격 없는 거 알아. 하지만 제발. 아이, 우리 아들 얼굴 한 번만. 그의 말은 두서가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의 진심은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민서윤의 입술 사이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신의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죠? 당신이 한 짓은 실수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강태준이라는 당신의 본 모습이죠. 사랑보다 거짓을 믿고 진실보다 자존심을 선택하는 사람. 당신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되어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유모차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그를 막아섰다. 그리고 민준이, 우리 아들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아빠가 될 자격이 없어요. 나는 내 아들을 당신과 당신의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지킬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 어떤 설득도 변명도 통하지 않을 절대적인 거부였다. 그녀는 태준을 옆으로 밀치고 차갑게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철컥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는 그에게 내려진 최종 선고처럼 들렸다. 그는 텅 빈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사랑하는 여자와 아들이 바로 저 문 너머에 있었지만 그 사이에는 그가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가로놓여 있었다. 그녀의 거절은 그가 겪었던 그 어떤 사업적 실패보다도 뼈 아팠다. 그는 깨달았다. 무너진 신뢰를 되찾고 아버지로서의 자격을 얻는 것은 단순한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그들의 삶을 파괴한 거대한 거짓말의 제국을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려야만 시작될 수 있는 길고 고독한 전쟁이 될 터였다. 오수진은 어리석지 않았다. 그녀는 며칠 사이 강태준에게서 일어난 급격한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자신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차갑다 못해 적대적이었고 그가 던지는 질문들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핵심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율성그룹 내부에 심어둔 정보원들을 통해 김 비서가 프로젝트 관련 기밀 재무 자료들을 은밀하게 열람하고 있다는 보고까지 받은 상태였다. 그녀는 직감했다. 강태준이 더 이상 자신의 통제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가 무언가 눈치챘다는 것을. 그녀는 즉시 아버지인 태양그룹의 오 회장을 찾았다. 부녀는 한정식 집의 가장 깊숙한 밀실에서 마주 앉았다. 강태준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대로 두면 곤란해질지도 몰라요. 오수진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오 회장은 찻잔을 들며 조금의 동요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예상했던 일이다. 그놈의 눈빛이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 너무 오만해서 부러지기 쉬운 놈이기도 하지만 한번 의심을 품으면 끝까지 파고드는 독한 놈이기도 하지. 그들은 더 이상 계획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본래 그들의 계획은 율성그룹의 자금을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빼돌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끝날 때쯤에는 껍데기만 남겨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목표를 수정해야만 했다. 점진적인 잠식에서 신속하고 무자비한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강태준이 모든 진실을 파헤치기 전에 그의 손발을 묶고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려야만 했다. 오수진의 눈이 뱀처럼 차갑게 빛났다. 그럼 준비해둔 플랜 B를 실행할 때가 된 것 같네요. 그들의 플랜 B는 치밀하고 악랄했다. 지난 몇 달간 그들은 강태준의 이름으로 된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율성의 자금이 그곳으로 흘러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정교한 자금 세탁 기록을 조작해왔다. 프로젝트의 모든 비리는 강태준이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기 위해 저지른 범죄인 것처럼 꾸며졌다. 핵심 증인이 될 박상무는 이미 모든 거짓 진술을 암기하고 있었고 언론사와 검찰에 동시에 터뜨릴 익명의 제보 자료 역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그들은 강태준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그가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떠는 동안 율성그룹을 집어삼킬 생각이었다. 같은 시각 강태준과 김비서는 회장 집무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태양그룹이 세운 유령 회사 블루파인 홀딩스의 실체를 거의 다 파악해가고 있었다. 회사의 소유주는 오 회장의 오랜 자금책이었고 자금의 흐름은 명백히 태양그룹으로 향하고 있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이 모든 사기극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겠습니다. 김 비서가 희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태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너무 순조로운 것이 오히려 불안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그리고 마침내 폭풍이 몰아닥쳤다. 다음 날 오전에 열린 긴급 임원회의 도중이었다. 한 임원의 휴대전화가 다급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그것을 신호탄으로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의 휴대전화에서 긴급 속보 알림이 팝업처럼 터져나왔다. 속보. 율성그룹 강태준 회장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 착수.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일 만큼 상세하고 구체적이었다. 그의 이름으로 된 해외 계좌번호 조작된 송금 내역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명백히 내부자의 소행이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임원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고 태준의 얼굴은 핏기 없이 굳어졌다. 이것이 오수진의 방역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가 진실에 다가서자 그녀는 그를 먼저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회장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실입니까? 임원들의 거센 추궁이 쏟아지는 순간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태준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오수진 부녀가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태준의 집무실과 자택을 샅샅이 뒤졌고 그의 모든 개인 자산과 계좌는 동결되었다.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기정사실인 양 퍼뜨리며 그를 희대의 사기꾼으로 몰아갔다. 율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이사들은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비상이사회를 소집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가장 비참한 죄인으로 전락했다. 모든 것이 그를 겨누고 있었다. 강태준은 수사관들이 어지럽혀 놓은 자신의 집무실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는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다. 그가 아무리 진실을 외쳐도 조작된 증거들 앞에서 그의 말은 힘을 잃을 터였다. 그는 고립되었고 무력했다. 이제 그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파멸의 벼랑 끝에선 그의 뇌리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을 차갑게 거부했던 여자. 하지만 이 모든 거짓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을 유일한 사람. 민서윤이었다. 그날 밤 강태준은 모든 것을 잃은 도망자처럼 도시의 뒷골목을 헤맸다. 기자들과 검찰의 눈을 피해 그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역시 민서윤의 낡은 아파트였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는 초라한 가로등 불빛 아래 섰다. 이제 그에게는 오만함도 자존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벼랑 끝의 선자의 처절한 절박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과거를 사죄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미래를 구걸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다. 얼마나 지났을까?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친 듯 피곤한 기색에 민서윤이 골목 어귀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태준을 발견하고는 경멸과 경계가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온 나라가 그의 범죄 혐의로 떠들썩했으니 그의 등장이 반가울 리 없었다. 그녀는 그를 벌레 보듯 무시하며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 태준은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고개를 숙였다. 부탁이야, 서윤아.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5분 아니 3분만이라도. 그의 목소리에 담긴 처절함에 서윤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그녀가 알던 강태준은 이런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결코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죠. 당신은 끝났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끝나지 않았어. 아니, 여기서 끝나게 둘 순 없어.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태양그룹이 율성을 집어삼킬 거고 오수진과 그 아비가 저지른 모든 비리는 영원히 묻히게 될 거야. 당신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아버지라는 말에 서윤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태준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그 안에는 그와 김 비서가 밤을 새워 정리한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블루파인 홀딩스거의 자금 흐름도 부풀려진 계약서들, 오 회장의 자금 책과의 관계도까지. 이게 내가 지금까지 찾아낸 것들이야. 그들은 처음부터 율성을 통째로 삼킬 생각이었어.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내게 뒤집어 씌울 계획이었고, 그가 내민 증거들은 서윤이 예측했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하지만 그녀가 찾아낸 조각난 증거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구체적이고 방대했다. 태준은 화면을 넘기며 필사적으로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변명이나 자기 연민이 없었다. 오직 냉철한 상황 분석과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뜨거운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설명을 마친 뒤 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한때 서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진심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내가 바보였어. 모든 게 내 탓이야. 그 여자의 거짓말에 속아 당신과 우리 아들을 내친 것도, 회사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것도 전부 다 내 어리석음 때문이야.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했다. 하지만 난 당신이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당신은 그들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훨씬 더 진실에 가까이 있었을 테니까. 당신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어. 내가 놓친 결정적인 조각을. 그의 고백은 한때 아내였던 여자의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한 남자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서윤은 거센 내적 갈등에 휩싸였다. 그의 겸손한 태도와 그가 내민 증거들 앞에서 그녀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던 증오의 벽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를 돕는다는 것은 그동안 필사적으로 피해왔던 위험한 스포트라이트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를 외면한다면 아버지의 원수인 오수진 부녀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아들 민준의 미래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터였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길고 무거운 침묵 끝에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좋아요. 돕겠어요. 태준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쳤지만 서윤의 다음 말이 그를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내 아들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이 모든 게 끝나면 당신은 민준이가 이 더러운 싸움과 상관없이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거예요.
그게 내가 내거는 조건이에요. 태주는 망설임이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내 모든 것을 걸고. 그제야 서윤은 굳게 닫혀있던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자신의 공간 안으로 들였다. 몰락한 재벌 총수와 그의 초라한 아파트.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서윤은 방 안쪽에서 자신이 보관해온 파일을 꺼내왔다. 그 안에는 그녀가 밤을 새워 복원해낸 파쇄된 문서 조각들이 가지런히 붙여져 있었다. 그녀가 그것을 태준의 태블릿 PC 옆에 펼쳐놓는 순간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외로운 싸움은 비로소 하나의 거대한 전쟁으로 합쳐졌다. 어둠 속에서 마침내 희미한 방역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율성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임시이사회 당일 YS타워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건물 밖은 특종을 잡으려는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회의실 안은 폭풍전야의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태양그룹의 오 회장과 오수진은 마치 이 비극을 수습하러 온 구원자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여유와 오만함이 번뜩였다.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할 강태준 회장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의 부재는 곧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자백처럼 보였다. 오 회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그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율성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오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냉철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자신들이 발견한 강태준의 횡령 증거들을 이사들 앞에 제시했다. 조작된 해외 계좌 거래 내역, 그럴듯하게 꾸며진 자금 흐름 보고서. 그녀의 발표는 한편의 잘 짜인 연극과도 같았고 이사들은 점차 그녀의 논리에 설득당하기 시작했다. 모든 증거가 강태준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오수진이 마지막으로 그의 해이만을 발휘하며 투표를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패배한 죄수가 아닌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찬 전사의 모습으로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단정하고 지적인 원피스 차림의 민서윤이 함께였다. 그녀의 등장은 회의실 전체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다. 강태준은 쏟아지는 수군거림과 경악의 시선을 무시한 채 당당하게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자신의 자리가 아닌 회의 테이블의 중앙에 섰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거대한 사기극에 속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오만하게 떨고 있는 오수진을 잠시 쏘아본 뒤 옆에 선 민서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윤 씨께서 해주시죠. 그 행동은 자신이 버렸던 여자에게 자신의 모든 명예와 운명을 맡기겠다는 완전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민서윤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떨지 않았다. 오히려 침착하고 맑은 목소리로 자신의 소개를 시작했다. 저는 민서윤입니다. 그리고 10년 전 태양그룹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던 건축가 민형우 씨의 딸입니다. 그녀의 첫마디는 회의장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오 회장 부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서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가져온 자료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잘게 조각난 종이 조각들의 사진이었다. 이것은 박 상무님의 사무실 파쇄기에서 나온 문서들입니다. 그녀의 말에 박 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윤은 자신이 밤을 새워 복원한 문서들을 차례대로 보여주었다. 부풀려진 자재비 내역서 유령 회사 블루파인 홀딩스로 흘러 들어간 자금 내역. 그녀의 명확한 데이터 분석과 논리적인 설명은 복잡한 비리의 구조를 누가 봐도 알기 쉽게 만들어 주었다.
이 수법은 10년 전 태양그룹이 제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렸을 때 사용했던 방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그때 강태준이 앞으로 나섰다. 민서윤 씨의 증거가 그들의 범죄 동기와 방식을 설명한다면 제 증거는 그 범죄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혀줄 겁니다. 그는 블루파인 홀딩스의 실소유주가 오 회장의 오랜 자금책이라는 사실과 그 자금이 결국 태양그룹으로 흘러들어간 경로를 담은 자료를 공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수진이 자신을 속이기 위해 조작했던 서윤의 불륜 사진 원본과 그 분석 결과를 스크린에 띄웠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서윤의 물리적 증거와 태준의 자금 추적 결과가 하나의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내며 오 회장 부녀의 죄를 명백히 드러냈다. 오수진은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질렀다. 거짓말 전부 저것들이 조작한 거야. 오 회장 역시 노련하게 상황을 부인하려 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 있었다.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박상무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오 회장 부녀의 지시로 증거를 인멸하고 거짓 진술을 준비했다는 그의 울부짖음은 그들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된 바로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하지만 이번에 그들의 목표는 강태준이 아니었다. 김 비서로부터 모든 증거를 넘겨받은 검찰은 굳어버린 태준과 서윤의 곁을 지나 곧장 내 회장과 오수진에게로 향했다. 오 회장님, 오수진 이사님, 횡령 배임 및 증거 조작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들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분노와 패배감으로 일그러진 그들의 얼굴 위로 길고 길었던 거짓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세상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태양그룹의 추악한 비리는 연일 뉴스를 장식했고 오 회장 부녀의 몰락은 탐욕스러운 제국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부와 명예는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법의 엄중한 심판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율성그룹 역시 큰 상처를 입었지만 강태준과 민서윤이 제공한 결정적 증거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나 점차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었다. 몇 주 후 다시 열린 율성그룹 이사회. 하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강태준은 회장석이 아닌 평이사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모든 이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사임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저의 불찰과 오만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율성그룹을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부로 회장직을 포함한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장은 숙연한 침묵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그의 사임을 만류했다. 그가 회사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태준은 단호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닌 그가 스스로에게 내리는 속죄였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이 아닌 책임감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았던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는 미련 없이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했던 왕좌에서 걸어 나왔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홀가분하고 자유로운 발걸음이었다. 같은 시간 민서윤은 아버지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다. 10년간 식물인간처럼 누워만 있던 그녀의 아버지는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았다. 자신의 이름에 씌워졌던 모든 누명이 벗겨지고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은 꺼져가던 그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려낸 것이다. 아직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딸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따뜻한 온기와 고마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서윤은 아버지의 쭈글쭈글한 손을 잡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길고 길었던 10년의 싸움이 마침내 끝을 맺고 있었다.
회장직에서 물러난 강태준은 그제야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자신의 시간을 쏟기 시작했다. 그는 화려한 선물이나 거창한 말로 서윤의 마음을 되돌리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묵묵한 행동으로 자신의 변화를 증명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사재를 털어 민영우 건축재단을 설립했다. 아버님의 명예를 기리고 그와 같이 올곧은 신념을 가진 젊은 건축가들을 후원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아들 민준이를 위해 거액의 신탁을 설정하되 그 모든 관리 권한을 민서윤에게 일임했다. 그것은 그녀의 독립적인 삶을 존중하고 지지하겠다는 그의 약속이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가을날 오후 한적한 공원에서였다. 민서윤은 벤치에 앉아 저만치 앞에서 놀고 있는 두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값비싼 정장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의 강태준이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아들. 민준이와 어색하지만 진심을 다해 놀아주고 있었다. 그는 서툴렀고 때로는 안절부절 못했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과거에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깊은 사랑과 다정함이 가득했다. 민준이가 아빠를 향해 몇 걸음 떼다가 그만 휘청하며 넘어지려 했다. 그 순간 태준이 재빨리 몸을 날려 아들을 품에 안았다. 그는 넘어진 아들을 다그치는 대신 놀란 가슴을 쓸어주며 자신의 품에 꼭 껴안았다. 그의 품에 안긴 민준이는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아빠의 목을 작은 손으로 꼭 잡으며 깨르르 웃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서윤의 마음속에서 길고 추웠던 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을 올가매던 얼음이 완전히 녹아내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 단단했던 얼음에 균열이 가고 그 틈으로 희망이라는 이름의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앞에 있는 남자가 과거에 오만했던 그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렀고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때 태준이 고개를 들어 그녀와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과거의 그 어떤 냉정함도 아닌 작고 수줍은 미소를. 그것은 화려한 해피엔딩의 약속은 아니었지만 진실과 용서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서 언젠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새로운 시작의 조용한 약속이었다.